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배나무 학당 4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탈북민과 다문화인이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게스트 정용택님, 이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용택님은 51살 북한 양강도 출신이시고 러시아에서 17년 거주하셨습니다. 2018년에 입국하셨고요. 이나님은 42살 러시아 하바롭스크 출신, 한국 생활 24년 차입니다. 1996년 입국이시니까요. 네. 오래되셨네요. 오래되셨네요. 어떡해요. 러시아 분이시고 한국 사람. 아, 이게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한국어를 네. 잘하시고 까리안까. 카리안카. 감사합니다. 좀 제가 또 여자처럼 깜짝 놀랐어요. 잘한다. 까리안카가 한국어라는 뜻인가요? 카리안카는 한국 사람. 한국 여자분. 한국 여자. 네. 아, 그럼 두 분 잠깐 러시아어로 대화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Инна. Очень приятно, у меня зовут 정용택. Давно приехали, А? Давно приехали. Давно в Корею? Да. Да, давно. Давно. Да. по-корейски. Русское имя же надо сказать. Русское имя какого У у меня вас? Алексей. Алексей. 지금 뭐 정용택 알렉세이 나온 거 보니까 내 이름은 정용택이다. 네. 뭐 러시아 이름 알렉세이다 그런 네,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러시아 분 아니세요? 스파인가요? 아니, 그것만 딱 거기까지만 알아들었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선배님이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나님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이거 참 대단하신 분이다. 러시아에서 여기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 제가 북한 사람이면서 묻고 싶은 게 남과 북이 있다는 걸 알죠. 네네네. 이제 알아요. 베를린처럼. 네.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이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남과 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네. 저는 사실은 한국에 왔을 때는 저도 소련 발음 안 구소련, 되는 구소련 구소련 때 네. 시절 때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북한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뭐 우리랑 똑같은 사회주의다, 네, 뭐 네. 학교라든가 뭐 그런 거 엄청 많이 우리 식당 유명한 레스토랑이 그 한국말로 뭐죠? 우리 평양? 네, 평양 옥류관? 평양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평양. 평양 그 레스토랑 이름도 있었거든요. 네. 소련 때는.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람은 그냥 한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리아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네. 대한민국 대해서 모르고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사회주의 진영이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역사 때는 이렇게 반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전쟁 때 이렇게 돼가지고 나눴다까지는 배웠고 네. 근데 이제 남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경제가 뭔지 안 가르쳐주고 이제 북한 대해서만 계속 알려주는 네. 거예요. 가까이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바르스크에서 네. 그렇죠. 특히 바로 그냥 내려가면 북한이니까.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96년에 여기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네. 왜 이렇게 좋은 나라도 있는데 안 가르쳐 줬을까 네. 하고 5학당 때 그걸로 썼어요. 졸업할 때 지금 네. 모르겠는데 그때는 논문은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주제를 골라서 외국인으로서 뭐 한국 대해서 주제 골라가지고 그 쓰는 거 있었거든요. 에세이를 하나씩 에세이 같은 써야 건데 네. 그 통일이 됐으면 네.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주제로 그때는 썼거든요. 그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썼어요. 졸업했어요 일단. 네. 졸업은 했고 네 그랬어요. 결국은 네. 구소련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 한국 땅을 밟으면서 북과 남의 현실적인 차이를 알게 됐고 제도적인 차이를 알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자, 저한테 묻고 싶은 저는 되게 신기한 거는 아까 왔는데 사실은 밖에서 막 한국어 쓰다가 왔는데 러시아어 하시는데 갑자기 한국어 같은데 왜 못 알아듣지? 막 이랬거든요. 아까 되게 네. 당황스러웠는데 네. 들어보니까 러시아어예요. 네. 근데 러시아어도 하시는데 저는 북한에서 제2 외국어로 러시아 배운다고 들었는데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우리 알렉세이 선생님 사실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용택 그 발음이 힘들어요. 네. 알렉세이 선생님으로 볼게요. 네, 오늘은 이럴 때 외국인. 발음하기 편하시게. 네. 그래서 알렉세이 선생님은 네. 러시아어 제2외국어로 공부 시작했다가 러시아 가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 그때 말씀도 하셨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공부해야겠다. 근데 기본은 알고 가셨는지 아니면 아니죠.
저는 네. 학교 때 물론 로반, 영어반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저는 영어반에 속했지만은 뭐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또 공부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어나 이런 걸 못했고 기본적으로 문학에 취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소련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은 그 사업소를 탈출해 나가서 이것이 장기성을 떼야 되는구나. 3년, 5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구나. 내가 내 독자적으로 내 앞길을 헤치자면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웠죠. 배웠는데 그것도 뭐 전문 교육이 아니고 처음에는 상점, 마가진이라고 했어요. 마가진가 이 상점이로 오거나 마가진 하면 그 글자 모양을 가지고 익혔죠. 네. 앞지가 약국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저감이 한국어로 그 단어를 막 써가지고 외우면서 그러다 나니까 글자를 배웠죠. 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단어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한 1년 하다 나니까 자유롭게 쓰기도 되고 읽기도 되고 그렇게 됐죠. 대단하신 거예요. 예. 그럼 북한에서 러시아 알파벳 전혀 안 배우고 안 배운 계신 것 거구나.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어서 네. 뭐 들어가서 러시아어 배우겠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죠. 와. 근데 생으로 혼자서 대단하신 배우실 수밖에 거예요. 그래서 없는. 혼자서 배웠죠. 그래서 기동형 해가지고 옆에 네. 사람 말하는 거 듣고 네. 들을 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저는 키가 작아지네요. 전 가서 공부했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독학으로 언어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주거 질문 하나 그 관련된 네. 질문인데 사실은 북한 분들은 네. 한국어 하면은 제가 듣기에는 러시아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 억양 한국어가 러시아어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음. 혹시 반대로 북한 분들은 이제 러시아 사셨으니까 러시아어가 약간 비슷한 억양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해요. 예, 있어요?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 거기에 키르기즈, 네. 아자르바이잔, 많지 않은 타지키스탄 네. 많은데 우리들도 들어보면 알립니다. 이 사람 소련 사람이다, 이 사람 아자르바이잔이다, 이 사람 타지키다 억양이 대체로 있어요. 억양이 있어요. 다. 사투리, 지역 액센트가 네. 있는 사투리 거죠. 악센트가 말고 있죠. 이게 악센트. 외국인들이 언어를 네. 배웠기 아. 때문에 발음 네, 발음, 악센트가 알려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저는 야구주에 있었으니까 야구주 사람이거나 러시아인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런 인정하는 거예요. 딱 러시아, 각 루스키. 다 그렇게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사람 네. 같다. 러시아 사람. 네. 러시아 사람처럼 네. 말한다. 네. 악센트가. 아니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론 사실은. 악센트가 조금 높낮이가 있고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서울 말보다는 북한 말이 이제 러시아어 액센트에 더 가깝다 비슷해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러시아 비행기 타면 귀가 아파요. 러시아어 액센트도 세요. 있고 네. 발음도 되게, 강하니까. 네, 네. 네. 근데 북한어 가끔씩 TV에서 사실은 직접 들을 때는 별로 없었고 여기 북한 친구들 있는데 네. 표준어 쓰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TV에서 나오면은 뭐 뉴스가 안녕하십니까 뭐 어쩌고 러시아 비슷하네. 뭐 이렇게 다른이네. 네, 이렇게 하는, 그게 약간 좀 있더라고요. 굴곡이 심하죠. 네네네.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이난이 문 남북에 대해서 남과 북에 대해서 이 한국에 와서 알게 되고 또 뉴스랑 보잖아요. 네네네네. 각종 사건들 네. 또 시기마다 나온 정세들 예를 들어 북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로켓들을 발사했다 이런데 그런 뉴스들을 들으며 흐르는 정세들을 보면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예전에 이제 어학당 졸업했을 때 98년? 9년인가?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때는 예. 진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아, 하지만 여기 살다 보면 그리고 북한 친구들 만나면은 통일은 했으면 좋겠지만 통일 관련된 문제부터 네.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언어도 그렇죠. 사실은 다르고 문화도 이미 다르고 사고방식은 제가 북한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되게 순해요. 네. 애들 같아요. 순수한 점점 네네네.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다 요즘은 한국도 약간도 아니라 많이 오픈됐잖아요. 네. 다른 네. 외국인들도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약간 오픈된 문화인데 북한 친구들은 만약에 통일돼가지고 그 문화에 적응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 문제점 해결 하나씩 찾으면
통일 가능한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엄청 말씀이시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해도 문제가 생길. 그렇죠. 준비 열심히 해도 문제 계속 생기고. 독일은 했잖아요. 네. 독일도 통일했으니까 음.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프죠. 저도 가족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의 비극이 아니라 이건 8천만의 비극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죠. 우리 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해야죠. 네. 아까 이나님이 이제 언어 문제 물어보셨는데 네. 그 정용택님께 학교 시절에 문학을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러시아 문학도 들어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작품이나 작가가 유명한가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어요. 그 중학교 때니까 우리가 그 러시아 문학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고리키 마마.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마마, 대표님 어머니. 어떻게 아시죠? 전 대표님 되게 네. 신기해요. 저 문학 전공자입니다.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그걸 우리가 그 소설을 함축해서 기본 내용만 뽑아서 그 교과서에 계속 배워주지요. 그때 당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배우면서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고리키 그게 그 혁명 그렇죠. 추진하면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파웰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파웰이 출연하잖아요. 그걸 상당히 감동 깊게 그 제가 읽었고 제일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문학도 그래 뭐 장강자 압록강가에서 뭐 로시니 축복이라든가 또 제일 그거 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었을 것이라 몽테크리스토의 백작.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것도 그래 외국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유럽 소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없는 줄 네. 알았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있어요. 저는 사실은 북한이면은 뭐 문학이면 러시아 문학하고 그다음에 북한 그 현지인 작가들만 이렇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몬테크리스토 어렸을 때 완전 좋아해요. 네, 이건 뭐 다 해독해요. 야, 네. 신기해요. 또 러시아 문학은 읽으신 작품 없으세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뭐 실제 제가 러시아 공부를 하면서 러시아 책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읽는 연습하잖아. 네. 그러나 이거 쭉 이 복잡한 제가 뭐 정치적인 수로나 또 과학기술적인 수로나 이런 건 잘 이해 못해요. 내가 생활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많은 생활 속인 단어들을 많이 알죠. 네. 역도 하시겠네요. 야, 제일 먼저 배웠죠. 제일 먼저 배웠죠. 원래 외국어 배울 때 외국어 말을. 배울 때 욕설부터 배우게 됩니다. 네. 그거 한번 들으면 일사안져요. 네. 알렉시의 선생님 그 뭐라고 하죠? 인상. 인상이 네. 욕할 수 없는 전혀 인상인데 입하실 것 같지 않으신데 그거를 알고 배우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장난기 되게 아니, 심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 뜻을 몰랐죠. 네. 그 네. 뜻을 모르고 배우다는 아무 데나 막 대상에 관계없이 욕할 땐 아무 단어나 막 쓰죠. 네. 이 욕이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욕도 되게- 어떤 대상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그게 있지요. 네. 근데 그 후에 그런 욕을 하면 골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아니 먹는 거는 뭐 저희도 네. 여기 한국에서 먹긴 하는데 하기가 사실은 외국어로 욕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네. 모국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뜻은 알아도 깊은 의미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별 죄책감 없고 뭐 가책 없이 그냥 쓰는 거죠. 시키면 안 되는데 시켜보고 싶은 네. 이유는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욕해도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서. 아니, 러시아 욕을 저희 시청자분들은 잘 못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러시아 시청자께서 네. 보시다가 또 깜짝 놀라실까 봐 저희가 그쵸 안 네. 되죠. 그렇죠, 안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보면서 발음 안 될 수도 있는데 농촌 동원 있잖아요. 네. 칼호스 러시아어로 칼호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우리 되게 가까이 느꼈어요. 친구처럼.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가요. 네. 러시아에서도? 가을만 되면 네. 네. 근데 이제 매년 그 하는 게 달라요. 뭐 양배추, 네. 감자, 당근 이렇게 보통 세 가지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돈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러시아는 돈 줍니까? 아니 그 마리아 씨는 돈 받았다고 했는데 마리아 씨는 네. 아마 러시아 말고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에서 네. 줬을 텐데 우리는 돈으로 말고 대신에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가져가요. 거기 담아서 가져와도 되거든요. 집에. 감자, 양파, 뭐 감자, 양배추. 네네네네. 그래서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 그러면 이렇게 가득 가져오면은 그 돈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돼서 그런지. 아니 북한은 그런 게 허용되지 않아요. 우선 농촌 동원이라 하면 30일 한 달 내지 한 달 반씩 네. 다른 데 나갑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큰 이런 농장이 없기 때문에 한
100리, 200리 떨어진 곳에 나가서 거기서 자면서 하죠. 그 네. 선생님이 한 명 데리고 나가서 저 100리, 200님은 한 40km, 네, 80km 40km, 정도. 예. 혹시 몇 살 때예요? 그게 13살, 13살, 14살부터 나옵니다. 13살부터. 더 어린애들도 나간다고 오. 들었어요. 네. 그 12살, 11살 이런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근처에 자기 근처에서 뭐 이 두엄을 나른다거나 비료를 나른다거나 종자를 나른다거나 이걸 한 번씩 하고 또 우리 13살부터는 나가죠. 40km, 80km 나가서 40일 또 60일씩 자면서 농촌동을 하는데 힘들었죠. 재미있기보다는 힘들었죠. 우선 기계가 없고 그 아이들 힘으로 다 하자니까 감자밭 김 메고 감자를 심고 힘들었죠. 감자를 물론 거기서 먹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뭐 개별적으로 어디 집에 가져오는 건 안 된다. 무거우니까 무슨 감자 한 매낭 준다 해도 그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또 기차를 타야 되고 다 대일 인솔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지 못하죠.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되게 재밌게 갔다 왔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 한 달 사는 것은 대학생 돼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이제 당일로 아침에 출발해서 뭐 한 2시간 정도 이제 버스로 타가지고 우리 막 수다 떨고 막 농담에서 수다 떨고 거기서 이제 피크닉처럼 생각해서 뭔가 뭐 삶은 계란이라든가 홍차 좋아하니까 홍차 이렇게 홍차 집에서 뭐 싸가지고 온 거. 네네네 그런 거는 다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니까 보람이 있는 건데 북한은 보람도 없지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죠. 한 노동시키지? 달씩 가서 숙식하면서 일해야지. 정부에서 완전 힘들죠. 힘들어서 이형이네. 급판에도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고 힘들고 하니 도망을 쳐요. 몰래 도망을 쳐가서 기차를 타고 집에 오죠. 왔다가는 2일, 3일씩 있다가 가고 또 너무 많이 도망치면 선생님들이 또 잡으러 와요. 찾으러. 데려가고 이만한 노력 공수가 모자라니까 욕 먹기는 선생님이 욕을 먹죠. 그러니까 또 데려가고 뭐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아무튼 싫었죠. 아동 노동 착취라고 이형이죠, 노동 애들. 착취죠. 노동 착취죠. 뭐 옷도 지금 아이들은 괜찮아요. 지금 아이들은 농촌동원도 있고 하지만 아주 고급스러워요. 저희 같은 때는 80년도 이때만 해도 다 기운 옷티, 신발도 깨진 신발, 뭐 딱 지금 말하면 꽃집이 같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노동 착취, 아동 착취죠. 학대죠, 학대. 아들 때려요. 때리기도 하죠. 때리기도 해요. 제 목소리 작아졌어요. 때리기도 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때리기도 하죠. 자, 정용택님은 또 이나님에게 궁금하신다고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지도했고 러시아하고 물론 모국이잖아요. 모국이 스보이스트라나다 모국인데 이 비교해 놓고 볼 때 어때요? 한국이 좋아요? 어려운 질문이신 거 아시죠? 물론 모국이니까 진짜요? 사람 그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러시아에 살았다면 러시아는 무료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으로서는 뭐 의료라든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러시아 사람으로 그다음에 국적 받으셨죠. 네. 네, 그럼 의료 무료, 뭐 학교 무료, 그다음에 임신할 때도 무료. 우리 줄산병원 따로 있거든요. 그거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휴가도 길어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 관련 병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장점으로, 단점으로 뽑자면 소련이 없어지면서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뭔가 계단 오른듯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냥 탁 오픈. 그러니까 탁 오픈했을 때 별 안 좋은 게도 좋은 것도 들어왔지만 안 좋은 거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술 더욱더 더 많이 먹죠. 더욱 소련 때보다 소련 때는 감옥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했는데 집에서 먹었는데 지금 밖에서 막 애들이 술 먹죠. 안전하지 않아요. 네, 치안자가 안 됐어요. 엄청 치안이 무서워요. 저녁에 다니기에는 무서워요. 저녁에 나가시면은 그 모스크바 빼고 대도시 빼고는 보통 러시아 도시는 텅 비어 있어요. 무서워요. 자꾸
살인 사건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네, 이런 거 정말. 일어나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져요. 그리고 한국은 장점은 뽑자면 안전이죠. 네. 시한 잘 그나마, 됐죠. 네, 그나마 그래도 요즘 뉴스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일부지가 그래도, 일부고. 네, 그래도 일부고.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네. 네. 아이면은 어른들은 어머 예쁘다 막 사탕도 주고 되게 예쁨을 사랑 많이 받는 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인데 단점은 아이 키우기 너무 비싸요. 힘들어요. 아, 양육비가 너무 비싸. 무슨 진짜 무슨 금을 키우는 것처럼 아이가 너무 비싸요. 대학을 보내고 네. 또 시집 장가까지 보내고 하자면 엄청 돈이 많이 학원도 들고 안 힘들죠. 보내고 싶어도 네. 보내야 되고 아무튼 너무 다른 애들이 비싸요. 학원 다 다니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의료도 비싸요. 실력 네. 경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느낀 게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그거예요. 러시아가 치안이 잘 안 됐구나. 네. 무서워요. 이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우선- 건장한 남성 입장에서도 무서울 정도. 네. 그렇죠. 우리는 술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시비 거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다가 뭐 담배 좀 달라 안 주면 싸움 일어나고 때려 죽여도 몰라요. 그리고 판같이 뭐 겨울에 가서 얼어 죽고 달아나고 뭐 많고 여자들도 특히 위험하고 그나마 러시아는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세계 6분의 1의 영토를 가진 나라 강대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여기처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해야 그래서 돼요. 다 버려요. 네. 다 그래서 다 버리죠. 이 한국은 그 대신 이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다 재활용해요. 네. 그러니까 거리와 시내가 다 깔끔하죠. 그렇죠. 러시아는 특히 제가 살던 야쿠츠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음. 러시아 국적은 또 모든 것이 무료예요. 병원에 가든 네. 어디 가든. 네. 네.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주로부터 자본주의로 탁급 이전하다 나니까 네. 이게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푸틴이 올라서면 체계화 지금 돼가고 있는 네. 단계인데 네. 아직도 아직도 많이 가야 돼요. 안전하게 여행하고 싶으면 네. 모스크바 추천해요. 왜냐면 푸틴은 관광으로 좋구나 네. 볼 수 있구나 네. 싶어서 그런 술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다 내보냈거든요. 네. 시골로. 그래서 모스크바에 지금 가시면은 거리도 리모델링 다 돼서 네. 깨끗하고 아, 음주 뭐 이런 사람들 별로 그냥 아예 없고. 내보냈다. 약간 네. 좀 그런 있었어요. 되게 크게 네. 이동했어요. 근데 지금 깨끗하고 외국인들도 많고 안전한데 다른 대도시 아닌 그런 지역은 위험하고 아직 이렇게 위험해요. 금기거리 있잖아요. 빼야 돼요. 나갈 때 그냥 당겨서 아, 잡아당겨서 그냥 네, 뽑아가니까. 네, 아. 네.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직업을 저보다 더 많이 가지셨는데 네. 그 중에 되게 많이 그 일 해보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네. 그 중에 뽑자면 그 중에 네. 뽑자면 마음이 들었던 일 그리고 네. 반대로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일 이건 정말 하기 싫다. 그리고 네. 이유 그거 진짜 네. 궁금해졌어요. 저는 뭐 장사도 해보았고 밀수도 해보았고 네. 돌격대도 나가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밀수를 하면서 돈은 벌었어요. 네. 돈 좀 벌었지만은 내가 집안이 말하자면 뭐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밀수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잡히면 국경부대 잡히고 이렇게 되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점에서 내가 내 이 기회에서 발을 들여놔서 나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그걸 끊고 장사를 했는데 결국 장사도 큰 돈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 일을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는 내가 빚쟁이가 되고 결국은 불법하고 도둑질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도 끊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오직 살 길은 러시아다. 러시아로 왔으나 이것이 안 돼. 그러나 내 인생에서 제일 그 보람 있고 그때는 돌격대 생활입니다. 의외네요. 물론 그때는 절대 충성이고 이 무슨 외국에 대해서 모를 때고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을 모를 때니까 오직 당을 위해서 수령님을 위해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건설하자 이런 점에서 투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라 지금 해보면 어처구니 없지만 그때 당시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럼 가장 하기 싫었던 일,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제가 러시아에 들어와서 사업소에 들어와서 산에서 이제 그 손동공을 입고 척결이 하면서 그 세줄이다 나니까 이 자꾸만 걸쳐도 이게 다 살이 피고 그리고 이 솜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이 다 황당한 거짓말이었구나. 그때는 이야기처럼 드라마처럼 들었거든요. 네. 러시아에 가면 좋다, 돈을 이렇게 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오직 가고 싶었죠. 근데 정작 와보니까 산속이지, 러시아 사람 보이지 않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그러니까 뭐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고된 노동, 또 노동이 없을 때는 여름 같은 때는 집에서 앉아 놀아요. 놀면 뭐 돈이 없는 데다 이미 전에 조금 벌어놨던 돈까지 식비로 바쳐야 되고 비둘지죠.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하고 나가지만은 다들 기한을 맞추고 집을 오던가 아니면 저처럼 탈출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 하기 싫었어요. 정말. 그러면 이나님은 어떻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아빠가 여기 발령 나가지고 그렇구나. 아빠가 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여기 살 줄 몰랐어요. 네. 특히 뭐 공부 그냥 어학당 졸업하고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 남고 여기 대학교도 여기서 나왔는데 대학교 다녔을 때 독일에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기획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이제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또 남편도 만나시고 나중에 이제 남편 만나서 어렸을 때 아니라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 젊었을 때 왜 집을 마련 안 했을까 후회하고 있고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게 거의 없지만 아니요, 쉽지 그 않지만 정약제 있잖아요. 그런 청약, 거라도 청약 저축을 왜 안 들어놨을까? 10년 이상 했으면은 조그만 아파트라도 구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안 했죠. 보험도 다 안 했죠. 왜냐면 보험 안 한국에 들은 거는 좀 가슴 아프네요. 살 기회가 없었으니까 우연히 왔습니다. 우연히. 네. 그럼 미국이나 이 한국에 가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미국, 다녔어요. 네. 일본, 또 모국인 러시아 가서 뭐 한 달 또 길게는 얼마든지 있지 않고 그냥 자꾸 집에 가기 싫고 한국이 모국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단점인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 이렇게 막 고향 그립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지죠.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진짜 그 먹을 것도 없었던 시대 애기 옷은 다 찍색 같은 거 있잖아요. 회색이라든가 뭐 그런 옷도 다양하지 않고 장난감도 다양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서 진짜 운이 생겨가지고 일본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예요? 너무 화려해요. 장난감 옷이 다 뭐 핑크색, 노란색, 리본. 그러니까 모국보다는 일본이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는 일본에 있었다는 거 말하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일본에 갔다 와서 4학년 다시 학교 들어갔어요. 같은 학교야, 러시아에. 그럼 애들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국을 어릴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는 모국을 어떻게 그리워요? 사실은 모국보다 다른 나라도 좋은데 모국이 무섭고 칙칙하고 찝찝하고 안 좋고 그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또 한국에 보냈으니까 사실은 지금 어디 가면은 그리운 나라 2개예요. 러시아랑 한국이에요. 딱 한 가지는 그립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한국이 모국처럼 느껴지겠죠. 러시아 가면 오고 싶고. 그렇죠. 정용택님께서 어릴 적부터 한국을 동경했나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동경이 뭐예요? 동경. 이렇게 그리워하고 뭔가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요. 저는 항상 그 약간 성격인데 현재로 항상 현실로 항상 현재 만족해요. 부족해도 만족해요. 일단 어릴 시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성격인가 봐요. 일단은 미래도 사실은 뭐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다 지금 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한국? 거예요. 네. 한국에 와 있잖아요. 어떻게 네. 한국? 네, 지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어렸을 때 때.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요, 저 안 하시나요? 우연히 왔잖아요. 그렇죠. 네,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었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임지에 따라서 아빠 네. 덕분에 네. 왔습니다. 그런 네. 과정이 한국을 알게 되고 네. 물론 한국이 모든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서 나빴으면 물론 여기 정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성격상으로 저도 여기 한국에 좋았잖아요. 아니요, 한국도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어디 가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있고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생길 수 그렇죠. 있어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미국에서 졸업했을 때 그때 어른 된 거예요. 그때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가족들 그 미국 가족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을 그러니까 때 홈스테이 했던 그 가족들 때문에 네, 홈스테이 가족 때문에 어른이 됐고 한국에 이제 왔을 때도 외국인 별로 없었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격상으로 나쁜 일 통해서 뭔가 배우고 나가서 경험 쌓이고 이제 좋은 일 생기겠지 이런 네. 성격으로 살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좋다, 러시아도 좋다 그런 건 없고 뭐 그립다는 아니면 가고 싶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낙천적 긍정적인 그래서 희망의 아이콘이십니다. 네. 우리 알렉세이 선생님은 한국에 되게 오고 싶었겠죠. 고향이잖아요. 뿌리가 어차피 한 땅이잖아요. 그건 뭐 제가 이 사상이 바뀌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세계관이 그렇게 서지 않았죠. 네. 다르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이나님이. 러시아에 간 계기로 사고방식도 바뀌신 것 같은데 러시아에 가신 것을 후회하시는지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사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영원히 자유와 민주를 모르고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김정은이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노예로 살밖에 되지 않았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고향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러시아 오고 또 대한민국 방송을 접하고 이 사상이 개변돼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많은 심리적 단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하는가? 내가 가면 반역인데 저 땅에는 내 부모 형제가 묻혀 있고 형제들 있고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 이래서나 되는가? 그러나 절대적인 내 하나의 그런 심일이라든가 내 하나의 그런 지소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시대가 바라는 또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21세기에 어느 누가 지금 사회주의 속박 속에서 살려고 하고 비사회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자유가 없고 민주가 없고 오직 하나만 독재하고 독재가 난무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내가 탈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진짜 자유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민주를 가지고 내가 시장에도 나갈 수 있고 발언도 하고 이게 바로 시위와 집회,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또가 내가 선택에 맞게 취향에 맞게 직업 선택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러고 우선 나는 또 인생의 중반 50대에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철학 말하자면 신학 비블리, 진리 성경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철학이구나. 단지 김일성주의나 주체 사상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인류가 공통으로 배워야 될 철학이로구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후회가 있을 수 없어요. 네. 단박에 바뀌신 건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서서히 바뀌었죠. 이제 바뀌신 겁니다. 그동안 갈등도 있었고. 네. 네. 신기해요. 저 이해를 하면서 신기해요. 왜냐면 저도 그 성경 없는 시대에 살다가 이제 갑자기 오픈되고 뭐 어렸을 때 그래도 일본에 살았긴 살았는데 되게 조용히 살았거든요. 아시잖아요. 러시아에 계실 때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확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와 진짜
제가 그런 삶을 만약에 선생님처럼 살았다면 되게 막 주름도 안 좋게 생길 것 같았을 텐데 선생님 네. 진짜 인상도 좋고 되게 배울 거 많은 분? 아유, 강의를 감사합니다.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그런 뭐 이미지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을 좀 책까지 냈으면 좋겠는데요. 예, 책, 그런 책. 예, 그런데 취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 약간 문학 좋아한다고 그러셨고 네. 그러니까 책 내시면 본인 살아온 얘기 뭐 예, 그런 것도 그 사실- 책 써놓은 네. 책도 있고 어. 아, 어디 원고 뭐- 써놓으신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있는데 뭐 책. 출판해야죠. 아이, 뭐 출판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세계관이 바뀌기 전까지 써놓은 책이거든요. 바뀌기 전까지 네.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바탕에서 어떻게 오직 바뀌는지. 내가 족을 가야 된다. 이런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사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걸 중시했어요. 네. 중시하고 내가 결론점에 가서리 어떻게 쓰겠는가 이걸 많이 생각 중. 제목은 내가 그렇게 달아놨어요. 삶과 죽음의 개선에서. 그렇게 삶과 죽음의 달아놨. 경계선에서. 네, 경계선에서. 그건 러시아에서 내가 실제 겪어본 일들이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좀 더 있다가 좀 쭉 이렇게 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출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출판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왜냐면 응원합니다. 아픈 경험인데 네. 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시선을 넓히고. 네. 네. 어떡해. 학생하고. 그럼 이나님은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네. 말하자면 이 적응 네.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셨나요?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였는데 네. 그때는 우리 북한에도 있나요? 비아니얼? 그 빨간 소년단. 선현당이라고 소년 넥타이. 하잖아요. 네. 네, 빨간 거. 피오네르에 네, 우리는 그거 있었는데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련이 슉 페레스트로이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게 응. 스탈린한테서 배웠고 러시아에서 배웠어요. 네. 소년단 인사가 있잖아요. 제가 네. 다 갔다 오보이. 아, 예, 네. готов! 네. Всегда готов! 항상 준비. 네. Всегда готов. 딱 같아요. 그것까지 했거든요. 네. 제가 다 갔다 북한에서 오보니까. 스탈린 대원수라고 가르쳤잖아요. 네, 그때는. 어머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없어지면서 애들이니까 사실은 아싸 하고 이거 빼고 빨간 거 빼고 네. 신발끈 있잖아요. 네. 신발끈 묶고 약간 네. 장난식으로 받아들인 네.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되게 혼란스러운 거 기억해요. 아직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서 막막하고 아직도. 살기가 이제 네. 그 어르신들은 네. 아직도 네. 많이 적응이 동경해요. 안 돼요. 구소련인 때 좋았다. 구소련이 때 좋았다가. 좋았던 게 뭐였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마가진 네, 맞아요. 그 마트에 가면 뭐 소시지는 뭐 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지만 품질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저거 화학 그러니까 다양은 한데 그 품질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얘기한 거는 소련 때 먹었던 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뭘 먹는지 모른다라든가 질문 아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많이 해왔는데 시간상으로 네. 꼭 잠시만요.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랑 네. 막상 가다 보면 아까 뭐 줬다고 말고도 뭐 이렇게 그 전설 같은 거 있나 봐요. 네. 러시아 어떻다. 근데 가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게 네. 뭔지 진짜 궁금해요. 러시아 제가 보건 데는 그래 충격받은 게 그래요. 러시아 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때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이 구소련이 붕괴됐고 자본주의 길로 들어섰다 해도 그 다 나쁜 교육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우리는 러시아는 상당히 동경의 대상이 됐고 러시아는 상당히 발전하고 어쨌든 군사 강국이 아니에요. 군사 강국이고 영토가 크고 자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살고 발전했을 것이다. 사람들도 상당히 문명적이고 문화적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소련이 들어와서 사업소 때는 몰랐지만 일단 정부 생활에 뛰어들면서 개방적인 생활을 했죠. 모든 사람과 대상하면서 야 이게 소련도 완전히 거지로구나. 왜냐하면 농촌에 들어가 보고 우선 깨끗이 못해요. 네. 모스크바도 가봤지만 모스크바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우스리라든가 이런 지방 도시들은 아직도 한심해요. 내가 2003년도는 그때 가는데 우리 야쿠츠에 그때 아파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2층짜리 나무집들이 좀 있었고 5층짜리 아파트가 몇 채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한심해요. 뒷골목이도 멋있었고 막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네. 한국에는 그런 장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발전된 나라치고는 풍경이 너무 한심하다. 그런 인식이 적 들었고 첫째.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내가 치타루스키 좀 순수한 러시아족인가 물어보는가 하면 정말 순수한 러시아인들은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성품이 곧바르고 인자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그 다혈종이라든가 네. 인적이 다혈종.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있죠. 네. 근데 특히 이 순수한 러시아족은 정말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기를 러시아인이면 상당히 그 인상적이고 상당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그 악착하고 정말 그 못되고 또 그 좀 저렴하게 놀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교활하게 놀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야나하고는 대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소리 많이 대상하지 않고 그저 우리 북한 사람들끼리 마주 앉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도 많아요. 네. 이 저를 이 러시아 이 국적을 해준 사람도 루스키아요. 예, 루스키아요. 참 좋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러다 알다 나니까 법관도 알게 되고 경찰도 알게 되고 뭐 지인들도 많지요. 네. 좀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지금은 그래도 뭐 어디 가면 인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제가 뭐 약국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한 1, 2년 살다가 러시아 갔어요. 그때는 97, 8년? 98년 정도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어디 막 마트나 아니면 어디 들어가면 옷가게 들어가면 인사를 안 했어요. 판매자가. 종업원들이요. 네네네. 그때도 약간 서령 분위기 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막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국이 들어가요. 제가 먼저 인사해요. 막 러시아어를 막 스트라스트위치 하면 판매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파탄으로 갈려 있어요. 일단 무뚝뚝하고 웃지 않고 그리고 되게 제가 막 인사를 밝게 하면 되게 얘 뭐야 막 그런 반응이 어색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나한테 뭐 제가 뭐, 나한테 뭐지? 약점 잡혔나? 뭐 아무튼 되게 의심스러운 네. 그런 이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어요? 제가 러시아에 오래 살면서 버스에 타거나 일단 그런 데 타면 젊은 사람들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일어나요. 빠졌다 러시아는 시겠지. 네. 그리고 여자분이 서 있으면 나이 어리던 남자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일어나서 그래요. 기사도 빠졌다. 정신. 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드물었죠. 그때는 다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 지하철에서 지금은- 저는 좀 많이 봤는데 그래도 네. 왜 그런지 문명 국가인 치고는 그런 문화가 좀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임신부 좌석을 따로 만들어놨죠. 네. 사실은 저기 그게 필요 없는데 필요 그 없죠. 필요 없죠. 앉았다가 임신부가 오르면 일어나면 되는데. 웅당이 일어나죠. 왜 그거 따로 마련했어요? 웅당이 우선 앉혀야죠. 아 그거는 이제 초기 임산부들 경우에는 잘 알리지 않으니까. 잘 아니야. 모르니까. 네. 저는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네 그냥 빈 채로 다니는 경우 많던데요. 많아요. 어느 지하철이에요? 몇 시에 다녀요? 저 저는 안 그래요. 4호선, 7호선, 2호선 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은요? 네. 이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또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다고 그랬죠. 네, 했죠. 그걸 하면서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처음에 제가 만으로 13살 때 아르바이트 하자 방학 때 재밌게 했어요. 힘들긴 힘들었는데 원래 뭐였냐면 아이스크림 파는 거였는데 네. 러시아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어요. 네. 유명해요. 근데 아이스크림 팔면은 약간 그 위사람이 시켰어요. 몰래 술. 네. 중국 술 들었을 텐데 아. 어렸을 때잖아요. 네. 딱 네. 소련이 네. 없어지기 전에 네. 중국 술 들었어요. 그럼 누가 물어보면 팔아라. 근데 아. 그게 사실 상자도 무겁고 네. 애들이잖아요. 저 말랐었어요 그때. 제 친구도 여자아이였어요.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 받는 건 사실은 아이가 아이들이 팔면 안 되는 거죠.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살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아이스크림 한 박스에 20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행사다 공원에 박스를 몇 개 가지고 팔아라.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녹잖아요. 네. 우리 돈으로 내야 돼요. 아, 근데 저는 제 성격상 그 싹 녹아버리니까. 녹인 거는 못 주게 하는데 제 친구가 우리 돈 없잖아. 왜 그래?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왔어요. 뭐 사르블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줘요. 저기 사르블 줘요. 그럼 제 친구가 녹은 아이스크림 차. 창피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때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내 돈으로 다 내야 되니까. 네, 우리 월급에서 다 빼고 그런 거. 그래도 경험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2주일간은 정육점에서 일했어요. 고기선. 예, 그런데 너무 돌격대 10년 동안 일했고 러시아에서도 일했고 이 노동에서는 좀 자신 있었어요. 노동은 그까지거든. 그런데 힘들었어요. 8시간 동안 일하면서 중량물 다루고 야, 정말 힘들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일해먹기, 벌어먹기,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도 우리 북한도 또 러시아도 8시간 노동제거든요. 네. 이 8시간 안에는 어쨌든 자기 노력을 바쳐야 하거든요. 노동 대상이 자기 노동력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북한을 보면 8시간 노동제를 하지만은 뭐 일하다가도 앉기 싶으면 많고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제대로 올라갈 수. 왜 그 사람들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죽은 일이 되고 국가에서 배급이 그만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려고 국가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 경제 관리는 다르지만은 내가 그만큼 노동력을 바쳐야 돈이 나오거든요. 그럼 바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이게 맞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운영되고 국가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많이 위로 받았죠. 이게 뭐 돈이 공짜인가. 그래서 이랬는데 노동은 엄청 힘들고 그래서 이나님이 아르바이트도 했다 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서 또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와서 일을 하자면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했죠 많이. 네. 공부하면서 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했죠.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2명 빼고는 연락한 친구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놀러 갔을 때 술 먹으러 갈 때 저희 일했어요. 일해야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일했죠. 그 정용택님은 이나님에게 취직하면서는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나요? 역시 일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키가 커서 힘들었습니다. 키가 커서 지금 웃고 있는데 울었어요 그때. 키가 커서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은 괜찮은데 네. 제가 취직했을 때 그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네. 심해요. 네. 신입사원 다 시키잖아요. 네. 12시 퇴근하고 밤 12시에 막 뭐 이렇게 시키면 6시까지 다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네. 북한이랑 러시아랑 비슷해요. 약간 네. 이게 마감이 빨리 해야지 그러면 딱 해놓고 다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은 제 위 사람이 그래 그럼 이것도 해. 네. 퇴근 시간 이후 야근도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지? 그 야단이라고 야근 수단이라고 해야 네. 되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팀장님이 제 팀장님 말고 옆팀 팀장님이 불러가지고 이나야 너 위 사람보다 키 크면 안 된다고 하이힐 신지 말래요. 문제는요. 이 사람보다 하이힐 안 신어도 175 기본이고 네.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 키 크세요. 그쵸? 근데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170, 165, 168. 네. 네. 그거 어떻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어요. 저 자세도 원래부터 어렸을 때 아팠기 때문에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그리고 다녀라. 네. 그 습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키 커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하셨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안 그래요. 부모님들께서 한국으로 이제 시집 간다고 할 때 반대하진 않으셨는지 여쭤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쿨하신 부모님이니까 약간 말로 안 하고 표정으로만. 그러니까 인제 보통 러시아에서는 아빠한테 신랑이 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제 신랑은 제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문화는. 장인한테. 네. 근데 저는 한국에 있고 부모님들이 러시아 한국에 2년만 사시고 러시아 가셨거든요. 러시아에 계시니까 이제 제가 엄마 아빠 나 결혼해.
이제 뭐 허락도 안 받았지 아빠 입장에서는 네. 안마도 근데 말로 그거 안 하시는 이게 거예요. 뭐야? 네, 말은 싶으시죠? 안 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대기업 다녔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신랑은 그 결혼하기 전인가 그 저기 때 회사가 묻어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결혼한다는데 이제 허락도 안 받았지. 네.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잘 나가는데 신랑은 지금 일자리 찾아야 되나 네. 뭐야 막 이런 거 근데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제가 아빠 딸이니까 아는 뿐이지 그냥 무뚝뚝하게 악수 신랑이랑 러시아 가서 만나셨을 때? 아니요 한국에 한국 오셨어요? 한국에 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 결혼식 그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럼 이 절차 서운하겠죠. 절차가 잘 못 된 거예요. 그때 그 두드린 코리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군요. 네, 절차가 잘 못 된 거예요. 표정은 굉장히 싸늘하셨다. 계산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일단 뭐 딸의 인생이니까 왜 아기를 낳았을까? 자기를 위해서 낳은 것보다는 딸의 인생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전 되게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한테 노력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신랑은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최근에 같이 살다 보니 그래도 이 나라는 맞구나 이날 신랑은 딱 그런 성격 아니면은 이나가 못 살 것 같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신랑 되게 착해요. 그렇죠. 자, 결혼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나님은 북한 결혼식 문화가 궁금하다고 네, 하시네요. 풍습. 어떻게 결혼식? 남한에서 네. 이 결혼식장에 북한의 결혼식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결혼식장이 최근 시기에 들어서 평양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이 한두 군데 나왔거든요.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집에서 먼저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딸을 데리고 남자 집에 와서 또 결혼식을 합니다.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결혼식을 두 번 하죠. 여자 집에서도 하고 남자 집에서도 하고. 근데 여자 집에서 할 때는 남자 집 친척들이 와요? 아니면 왜 딸을 데리러 오죠. 그 형이라든가 아버지 어머니는 안 가고 네. 가까운 형제 네. 몇이 4명, 3명, 2명, 5명 이렇게 가요. 가서 딸을 모셔오죠. 네. 가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오죠. 신기해요. 네, 가서 그 다음에 아주 그나 공주 대접이죠. 네. 공주 대접이고 딸을 모시고 시집까지 오죠. 그래서 시집에 와서는 또 남자 집에서 큰 상을 차려놓고 친척들 또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먼저 약혼식이라는 게죠. 한국에도 있는죠. 약혼식. 약혼식 하죠. 네. 약혼식은 뭐 결혼식처럼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마을 옆집이나 마을 사람들 지인들 모아놓고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다 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죠. 근데 약혼식을 했다가 또 갈라지고 파혼하고 이런 실례도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의식이 좀 발전하고 문명화되면서 상당히 단출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이 살자 하면 약혼식도 간략하고 우리는 언제 결혼식 날짜 잡았다. 아직 통신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전화가 되니까 계속 초청장도 보내고 모여서 결혼식도 하고 지금 이 결혼식장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한국식 예식장이 북한에 신기하다.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예식장이죠. 네. 그럼 등록은 따로 가서 하시는 네, 거예요? 등록은 결혼식하고 네. 이 여러 가지는 법화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뭐 보름 2주일 안으로 결혼식 등록하게 됐지만은 1년, 2년, 5년 안 하고도 한국이랑 살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뭐 또 사람들 나름이죠. 북한은 남자가 세거든요. 네. 남존 여비 사상이 네. 아직 농후하기 때문에 네. 여자가 남자한테 많이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내 저 여자 보고 살다 보다 정 못 살 것 같으면 버린다.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결혼 등록하노 이혼하기가 힘듭니다. 북한 이혼하기가 힘듭니다. 이혼하기가. 네, 그건 법의 문건을 제출하고 또 왜 이혼하는가 이유를 따지고 증인들을 불러서 사인하고 힘듭니다. 이혼하기가. 그래서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예. 그냥 갈라서는 경우도 있다. 네, 북한에. 예. 네. 그럼 결혼식 때는 옷 같은 거는 특별히 있는 게 있어요? 예, 워드가 많죠. 워드가는 없고 개인집에서 다 뽑죠. 사모건처럼.
사모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서 아, 사막원 그 상점에서도 상점에서 이렇게 결혼식 그 술을 보상 못하죠. 사회주의 말하자면 제가 어릴 때는 상점에서 결혼식, 장례식 이런 집에 대주게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뭐 그런 뭐 생산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자체로 다 하죠. 뭐 50m, 집에서 100m. 술 만들고 네. 하고 옷은 어떤 거 입어요? 옷은 네. 결혼식 예복 알죠? 이 한국에. 네네네. 그런 것은 긴것 아니고 조선 치마 저고리가 있습니다. 조선 한복을 입고 남자분들은 그 정장을 입고 양복 아, 입고. 진짜요? 한복 안 입고? 안 입어요. 정장 입어요. 정장 입어요. 신기해요. 네, 좀 아직 좀 딱딱한 맛은 있죠. 네. 신기해요. 결혼식까지 나왔습니다. 아예 그냥 결혼 그 식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야 문화를 남한에서 결혼식 아예 올렸죠. 둘 다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여기서는 한국식. 네. 여기는 익스프레스. 그 급행 급행 결혼식이라고 해야 예식장에서 되나? 이렇게 한번. 네, 러시아는 일반행. 네. 천천히 해요, 이틀 놀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1박 2일로 하고 한국에서 네. 이제 예식장에 모여서. 네. 우리는 길게 했어요. 음. 길게 했는데 후회. 후회했어요.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패백. 패백. 다들 하지 말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문화를 그래도 한국에 살 거니까 존경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존경해야 되니까 패백이란 패백하겠어. 건 뭐입니까? 패백이라는 게 이제 그 결혼식 끝나고 네. 시부모님하고 그 남자 쪽 네.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하는 건데요. 아. 요게 원래는 아까 그 없어요? 신부집에서 신부를 그거?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신부 입장에서는 아직 시부모님을 못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처음 인사드린다가 원래 패백이었는데 어머. 지금 결혼식에서는 아. 꼭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없어졌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놔둔 거죠. 아. 예식장 뒷방 가가지고 하셨어요? 혹시 패백? 맞아요. 그 한복 입고 갈아입고. 네, 뭐 대추 같은 거 던지면 네. 아들 몇 아이 날 네. 건지 엄청 많이 잡았는데 네, 그 치마 폭으로 잡아야 되고. 그죠? 네. 아무튼 그 뭐 술 같은 거 따라주고 우리 네. 엄마도 업혀주고 네. 신랑한테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짧은데 네. 예식장보다는 저는 패백이 그렇죠. 그쵸. 아니, 원래는 추천이에요.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변형시켜서 이제 그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몰랐어요. 네. 신기해요. 물론 현재는 행복하겠지요. 저는 항상 행복하려고 네. 노력하는 사람 중인데 눈물이 많아요. 아니 원래 저도 러시아 살면서 러시아 여자들이 순수하고 눈물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남자를 상당히 귀중히 여기에요. 그런가요? 러시아 여자들 아니 러시아도 둘 다? 네. 귀중히 여기요. 그래요? 되게 좋은 분들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죠. 딱 그렇게 보여요. 이나님은. 왜냐하면 좀 많은 여성들을 대상해봤거든요. 가까운 생활 속에서 네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 한국하고 문화가 좀 그 여자가 좀 세요. 러시아도. 네네 맞아요. 이 남자 기싸움 막 부리고 어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남자가 하는 것도 시원하고 담배 좀 달라고 빌어요. 그것도 여자가. 또 개인차 아니겠습니까? 개인 개인적 차인 근데 것 같기도 그건 하고. 성격이 개방적이고 네.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좀 쿨해요. 저 러시아 여자들은 네. 그리고 상당히 그 남자를 그 존중 그것도 루스키가 러시아족이 저는 이게 약간 지역에 따라 다른 것 네. 같아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어느 그렇죠. 어느 네, 지역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 네. 그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네, 그렇죠. 뭐 약간 자연 환경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영향을 러시아 미치겠죠. 가정 보면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자가 머리예요. 러시아 가족에서 네. 여자는 뭘까요? 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을 움직여야 머리 움직이잖아요.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다.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러시아 전통적인 가족이에요. 남자한테 약간 우리도 어렸을 때 아빠가 대빵이야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이 엄마가 네. 엄마가 다 아빠를 다 그렇죠. 조절하는 거. 그게 그렇죠. 러시아 전통적인 그 같아요. 지금 네, 한국에서도 네,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두 분 말씀 나누는 거 보고 야 이건 뭘까 하고 신기했던 게 이나님은 정용택님 보고 왠지 모르게 러시아 사람 같다 그러시고 인상이 아, 네. 정용택님은 이나님 보고 왠지 모르게 한국 사람 네. 같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예. 우선 사람이 제일 친근감을 느끼는 네. 게 언어입니다. 네. 언어인데 이나님이 억양에는 물론 조금씩 있어요. 네. 조금씩 이 발언이 아직 네. 숙련한 이 발언이 있지만은
그 발음 영원히 고치지 못해요. 네. 그렇게 배웠고. 동감이요? 수능인데, 네. 그래도 액센트가 굉장히 한국어 악센트가 왜 같아요. 딱 네. 조선 네이티브 여성스러운 같습니다. 조선 여성 같다. 예. 이렇게. 근데 상당히 이 호감을 원래 이 러시아인들 중에는 미인들이 많거든요. 살결이 곱지 않습니까? 아, 인정합니다. 아유, 살결이고 머리색 이런 데서 탈색이에요. 네. 조금 어디- 깨야 돼요. 어디 회사나 어디 나가면 그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자유롭게 한국에서. 하지. 네, 한국어를 자유롭게 하지. 뭐. 이게 장점, 단점 둘 다인데, 그, 뭐라고 하죠? 한국어 하니까 편한데, 까먹어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주변에. 근데 영원한 외국인이고, 영원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 실수할 수 없는 외국인 실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예전에, 이나야, 여기 빨리 뭐 리포트 써야 되는데, 썼어? 그럼, 응, 썼어요. 라든가. 네. 왜냐하면 저한테 반말했기 네. 때문에 저도 러시아도 반말 존댓말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에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단어 자체가 바뀌는데 한국은 그냥 여 붙이거나 안 네. 붙이거나 반말 존댓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실수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데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해? 너 한국어 잘하면 뭐 문화도 알고 일부러 그런 거야? 한국인 뭐 이런 일부러 식으로? 그런 네. 거야? 그런 오해가 많이 생겼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생겨요. 저는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네. 우리 러시아에서 전화 그러면 알로 하잖아요. 알로. 네. 이게 아직도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선말을 하다가도 네. 돌아서서 다른 사람 보고 러시아어를 말할 때가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막 말하다가 우리 북한 우리끼리는 조선말 이렇게 말하고 딱 이런 식이죠. 어떤 때는 그렇게 느낌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일터에서도 아르바이트 하는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있는데 그 러시아 언어를 들으니까 반가워서 거기가 한 10분 이야기했어요. 네, 아르바이트생. 일부러 이제 저 러시아 말 좀 쓰고 싶으면서. 네. 근데 그건 뭐라 그러던가요? 깜짝 놀라나요? 네, 완전히 놀라죠. 생긴 거는 딱 루스키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가 보니까 근데 선생님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면 저는 그 러시아에 사는 그 민족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우즈벡이나 고려인이라든가 우즈벡 말고 고려인으로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어 쓰다 보면 이게 근육의 발달이 달라져요. 네. 표정이 달라져요. 저도 한국어 쓰기 때문에 러시아 친구들랑 그 주름이 달라요. 주름으로 보면 알거든요. 이것도 주름을 새로운 이론이네요. 알아요. 네. 근데 선생님 뵈면은 밖에서 만약에 뵀으면은 한국 사람 말고 외국인으로. 근데 저는 고려인들 그냥 교포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러시아어를 쓰는 한국인의 얼굴이다. 네네네. 고려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유. 진짜 신기했어요. 좀 신기하네요. 쓰는 신기해요. 언어에 따라서 주름자리도 달라지고 달라요. 인생도 달라진다는 네, 거. 선생님 달라요. 네. 독일어 쓰지 처음 듣는 마세요. 소리입니다. 독일어 하면 여기 이렇게 프랑스어도 네. 그럴 수 근육이 있네요.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긴 아랍어도 쓰는 근육 다르고 달라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마다 이 사람들이 생긴 네. 형태가 네, 특히 그래서 늙어가면서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언어 얘기 나왔는데 정용택님께서 이나님에게 한국어 배우면서 어떤 종류의 말을 먼저 익혔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존댓말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숫자 이런 거. 정확하군요. 네. 일단 존대어를 먼저 배우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어학당에서 그렇게 저는 이제 어학당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반대로 반말 익숙해지고 나서 뭐뭐 요라 땡가 이게 붙이기 힘들어져요. 맨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거꾸로 배우는데 네. 아마 알렉세이 선생님은 반말부터 배우지 않았을까요? 생활속어. 네. 러시아어? 네. сделал там что-то там ты нет? 아니, 일단 제일 낫지. 이것도 делайте. 이게 배웠는 데는 남성어, 여성어 어려워요. 또 러시아 성이 네. 있죠. 네, 단어마다 네. 남성, 여성. 이게 남성어예요. 스톱. 이 테이블은 남성. 네, 반갑습니다. 컵은요? 크루시카 하나 여성. 이건 여성. 네. 바로 끝났으니까. 이거 가짜 회는 붙이거나. 크루시카 하나 여성. 이것도 여성. 아니 그럼 이거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게 떠져요. 그
문자 뒤에 어떤 자가 붙으면 네. 그 자가 붙으면 방향, 부자가 붙으면 현재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 쉽지요. 근데 처음엔 그런 걸 모르니까 마야, 네. 뭐이 이렇게 말해야 될 거, 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마야 하면 내가 여자라는 거죠. 네. 마야, 무르스기 다 있지. 나이 원주피를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들 이야기했어요. 알렉시, 내가 처녀이기 때문에 그때 마야라 한다. 이건 남자들이 쓰면 안 된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 배웠죠. 네. 남자 쓰는 말이랑 여자 쓰는 말이랑 네. 그 다르지요. 단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쓰는 말, 네. 난 남자였으면은 다르게 나오는 그럼 거죠. 이제 감사합니다는 아, 남자들이 쓸 때는 똑같아요. 그건 똑같고. 스파시브 그건 똑같아요. 근데 대중용어 그다음에 무슨 뭐 가르쳐드리거나 뭐 어쨌든 러시아 좀 하여튼 힘들어요. 복잡하고 성별이 있다. 네. 알겠어. 힘들어요. 러시아어 배웠다면은 네. 진짜 전제 같은 수준이에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워도 안 되는 언어가 네. 러시아거든요. 네. 저 러시아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네, 뭐라고 다행입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문화는 좋아합니다. 네. 네. 자, 어느덧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서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씩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를 시청하면서 네. 이 뉴스를 듣거나 드라마를 혹시 보잖아요. 네. 한 95% 정도 개성까지는 이해해요. 아니요. 드라마는 거의 다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면은 99%? 네. 거의 100% 이해를 그렇죠. 하고 사극 드라마면은 뭐 80% 하는데 아. 뉴스면은 60%. 뉴스 너무 빠르니까 빠르고 또 한차 많이 들어가고. 네. 용어가 많이 그러니까 뉴스는 60% 말씀드리는 거는 안 보고 듣기만 하면은 60% 네. 정도 되고 보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림이 나오죠. 이제 형상 그림 모습이. 나오고 입술 모양도 좀 읽을 수 형상도 있고 보고 네. 네. 그건 좀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네. 높네요. 전 러시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40%? 어려워요. 빠르기도 하고. 그 정도. 뭐 그래서 그 내 결함이 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치 용어라든가 경제 과학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군사적인 문제 이야기 모르죠. 그저 드문 일부적인 단어는 알 수 있어도 주 연결의 문장은 모르죠. 그래 원래는 야 이거 내가 한국에 가서 러를 좀 전공해가지고 가이드 같은 네. 그런 일 직업도 해볼까 하는 꿈도 네. 있었지만 지금 아니다. 그랬지 어릴 적부터 꿈이 정치를 하기 싶었어요. 아. 그러면서 좀 더 커서는 작가나 기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도 그런 꿈은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는 뭐 나이가 어때요? 무엇입니까? 유튜브로 요즘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아, 러시아어 배우기 SNS. 시작하면 금방 배우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이 기초가 돼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기본이 있으니까 잘, 네. 빨리 잘하실 것 배우죠.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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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러시아 어려워. 자, 이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아까 여쭤보고 싶은 네. 중요한 질문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물어보려고요? 네. 행복합니까? 그래도 왜 어떤 점에서 행복한가? 그냥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있을 때는 러시아 국적이지만 이나님 이야기하시면 미국인이에요. 차별을 받아요. 받아요. 네, 차별을 받아요. 국적이 있지만은 내가 어느 회사에 당당히 취직해서 할 만한 무슨 실력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 취직하면 문건을 보고 사인하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유로워야 되겠는데 그런 데서 우선 많이 제한을 받았고 내가 친구들이 지인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장소에든지 마찰이 생기면 항상 동양인이다, 아래이다 이런 점에서 차별을 받아요. 네, 받아요. 내가 그 어떤 점에서 능력이 출중하지 않은 이상 근데 한국에 오면 그런 게 없어. 이게 내 나라구나. 까리 뭐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뭐 하나의 조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나라다 안 돼서 우선 안심하고 나한테는 우선 신분증이 있고 자유민주적인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내 문제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노력하는 건 내 문제죠.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잘 네. 됐으면 네, 응원할게요. 책 기다릴게요. 책. 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나님 질문 중에는 네. 앞으로 북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구소련이 있을 때는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구라파이 볼가리아, 빙그리아 있었는데, 네. 그걸로 해서 사회주의 시장이 운영되면서 이 북한이 유지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붕괴되면서 많이 지금 고립됐죠, 북한이. 이 점에서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자본주의 열강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경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뚫고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냈죠. 핵을.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너놈들이 우리를 함부로 다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핵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전 세계 인류 진리라는 건 항상 승리합니다. 예, 또 승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 있고 70년 동안 구축해온 군사 기술적인 또 사상 또 정치 사상적인 요새가 오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 말하자면 내가 금방 만난 철학 이게 할 수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교양할 때 그랬어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든든히 치라. 그러면 그게 한류가 들어오고 중국에서 이색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 북한 사람들 빨리 알게 되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벌써 내가 북한을 나올 때 벌써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이 들어가면 와해된다, 통일된다. 네, 저는 그래서 꼭 또 그걸 떠나서 그 전에 바라는 게 남북 두 정상이 민족의 차원에서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민족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문을 열고 굶어 죽고 정말 기와 빈궁에 허덕이는 2,400만 결의가 있습니다. 살리고 리상 가족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나무 학당 49회 정용택님과 이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는 두 분 말씀드리면서 러시아와 한국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고 그 사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관찰한 분들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맛, 기운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두 분의 인생을 농축한 것 같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즐겁고 배운 점도 많아서 두 분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배나무 학당 49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3번. 어떡해. 러시아는 그게 있잖아요. 술 먹을 때 네. 세 장 먹어야 되거든. 아시죠? 네. 작수인가 홀수인가? 홀수. 1, 4, 홀수. 헷갈려요. 작수랑 홀수를 먹거든요. 홀수지. 아까 2번 잡았으니까 3번. 러시아.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